네, 안녕하십니까. 북금사TV의 윌키입니다. 오늘은 1월 24일 월요일이고요. 국내 증시 폭락을 했습니다. 전일 미국 증시에 아마 나스닥 폭락에 큰 영향을 받은 탓이기도 하겠지만, 특히나 미국과 러시아 사이의 어떤 지정학적 리스크가 급부상이 되었고, 그리고 국내 증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 설 연휴를 앞두고 위험 회피 이 심리가 작용하게 되면서 상당히 오늘 투심이 많이 약화된 그런 하루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수급 상황은 개인과 외국인은 순매도로 일관을 했고, 반면에 기관은 순매수로 들어왔지만 이 코스피 코스닥의 하락을 막기에는 상당히 역부족이었다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코스피는 1.49% 내린 2792포인트에서 마감을 했고, 코스닥은 2.91% 내린 915.40포인트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코스피보다 코스닥의 하락폭이 더 컸던 이유는 아마 금요일 미국 증시에서도 나스닥이 폭락을 했던 탓일 것도 아마 이유가 되겠지만, 지금 전 고점 대비해서 지금 코스피 하락률보다 코스닥 하락률이 조금 낮은데 아마 이유가 있지 않나. 지금 코스피 전고점 대비해서의 하락률과 코스닥 전고점 대비의 하락률을 맞춰가는 어떤 그런 상황인 것으로 저는 좀 보여집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오늘 시장 자체가 많이 내렸기 때문에 특별하게 상승했던 섹터를 찾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일단 상승한 섹터가 있었는데, 식음료 섹터가 일단 선방을 했습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리 인상기에 어떤 그 경기 방어 섹터에 관심을 둬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지금 아마 경기와는 상관없는 꾸준한 실적을 낼 수 있는 섹터, 즉 어떤 식음료와 관련한 섹터는 오늘 선방을 했다라고 보여집니다. 특히나 상품 지수에서도 뭐 귀리라든지 대두라든지 쌀이라든지 뭐 이런 어떠한 곡물과 관련된 상품은 오늘 상품 지수에서도 상승을 했다라고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참고로 유가도 오늘 많이 올랐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인플레 압력은 점점 더 심화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금리 인상이 조금 더 가속화될 우려가 시장 전반에 계속 충격을 주는 모습이고요. 사실 금리 인상기에 이런 어떤 고밸류에이션의 어떤 성장주 섹터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확실히 실적 위주의 가치주 그리고 대형주에 투자하는 게 확실히 어떤 지수 하락에는 선방하는 길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희 어떤 그 지난 영상들을 살펴보시면 제가 언급드렸던 종목들이 있습니다. 제가 언급드렸던 종목들은 대부분 지금 좀 선방하고 있다라고 저는 판단되어지고요. 특히나 최근에 말씀드렸던 그 식음료 섹터, 그리고 뭐 한국 타이어, 뭐 이런 종목들은 특히나 오늘 같은 경우에는 또 상승을 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들 가운데서도 하락한 종목들도 상당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 지수보다는 좀 덜 빠졌다라고 일단 판단되어지고요. 설사 시장 지수보다 한두 종목 더 빠졌다 손 치더라도 이건 오히려 저가 매수의 기회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제가 잠깐 몇 가지 이슈를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카카오뱅크와 크래프톤 관련 뉴스가 일단 눈에 띄었습니다. 일단 카카오뱅크와 크래프톤 그리고 SK 아이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IPO 했던 종목들이죠. 근데 이번 돌아온 어떤 2월에 일단 오버행 이슈가 일단 우려가 된다라는 뉴스가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보호예수가 걸려있던 물량들이 이제 보호예수가 끝나게 되면서 일단 물량 출회가 예상이 된다라는 어떤 그런 뉴스입니다. 특히나 이렇게 지금 시장이 급락하고 있을 때는 특히나 우려가 더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그중에서도 크래프톤과 관련해서는 제 지인도 상당히 지금 많은 수량을 보유하고 있어서 저한테 이야기를 하던데 제가 딱히 조언을 드리진 못했습니다. 이분의 그 평균 단가가 40만 원 이후의 단가라서 이미 지금 손절 가격을 놓쳐버렸고 일찍 저한테 물어봤더라면 저는 아마 팔아라 말씀드렸을 겁니다. 사실 그 크래프톤과 카카오만큼 지금 작년에 특히나 이 밸류를 상당히 높이 평가했던 적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과 같은 시기에 가장 먼저 빠지고 가장 많이 빠질 수밖에 없는 종목이 아닌가라고 일단 생각이 되어지고 올해 내내 사실 고밸류에이션의 성장주는 이 주가의 재평가 기간이 상당히 조금 길어질 거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아무래도 일단 그 주가의 재평가에 있어서는 무조건 PER과 PBR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뭐 크래프톤과 이라든 카카오 이 두 종목 다 PBR 값이 상당히 높은 편이고 그리고 PER 값도 뭐 다른 업종 대비해서도 뭐 완전히 많이 높다라고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낮지는 않다. 상당히 고평가 구간에 있다라고 저는 판단이 되어지고 특히나 카카오와 같은 경우에는 뭐 어느 정부든 지금 이 동반 성장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이 플랫폼 업체에 대한 규제는 완화보다는 조금 더 강화되지 않을까라는 어떤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어떠한 이 플랫폼 규제와 관련해서도 이 악재에 대한 충격은 올해 내내 지속이 되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일단 오늘 환율도 많이 올랐습니다. 지금 10거래일 만에 지금 최고치 1996원으로 지금 원달러 환율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환율이 높을 때는 수출 비중이 높은 업종이 그나마 조금 선방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제가 언급드렸던 종목들 가운데 어제 그러니까 일요일 날 제가 종목을 조금 언급을 했습니다. 관심 종목이라고 쿠쿠 홀딩스와 이 쿠쿠 홈시스 일단 수출 비중이 거의 절반에 가까운 이런 회사들 일단 그리고 실적을 꾸준하게 낼 수 있는 이런 회사들은 지금 일단 시장의 어떤 급락에서도 그나마 조금 선방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만약에 이게 하락을 하게 되면은 저가 매수의 기회라고 또 생각하시고 조금 뭐 투자를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어떤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오늘 뭐 시장이 많이 급락을 해서 여러분들께 어떻게 설명을 드릴 만한 내용은 없습니다. 제가 일단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을 때는 일단은 지금 오늘 24일 분명히 뉴욕 증시의 급락 때문에 우리 증시 영향을 많이 받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오늘 밤에 열리는 미국 증시의 또 어떤 그 향방에 따라서 내일 어떻게라든지 우리 증시에서도 영향을 받을 것 같은데 일단 오늘 미 증시가 선방을 해준다면 내일 우리 증시 뭐 강보합 내지 약보합에서 끝날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25일부터 지금 열리는 FOMC 25일 날에는 크게 뭔가의 발언이 나오진 않을 것 같고 26일 날 뭔가 발언이 나올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하여튼 26일, 27일, 28일 요 3일 안에 상당히 지수가 많이 큰 폭으로 하락을 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어떤 뭐 걱정스러운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현재 코스피 지수가 오늘 장중에 2780선에 다다랐다가 조금 반등해서 2792포인트에 마감을 했는데 제 생각에는 2760선, 뭐 50선까지도 위태위태해 보인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사실 코로나 팬데믹 이전에만 해도 국내 증시는 2400포인트 넘기가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근데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뭐 3,000도 넘기고 3,300, 400 이렇게 육박하는 어떤 지수가 고공행진을 이어갔었는데 지금은 이제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죠. 유동성으로 밀어붙였던 지수가 유동성이 빠지면서 확실히 급락하는 어떤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이 양상이 어디까지 갈지는 사실 아무도 모릅니다. 특히나 지금 뭐 일각이었던 유튜버들의 얘기는 자꾸 차트를 가지고 뭐 어느 선까지 이렇게 잘라내는데 사실 뭐 썩 신뢰가 가지 않습니다. 신뢰가 절대 가지 않고 뭐 제 생각에는 사실 밑이 바닥이 지금 보이지 않는 밑이 뚫려 있는 이 싱크홀을 보는 듯한 어떤 그런 기분이라서 이럴 때는 오히려 쉬는 것도 투자의 한 방법이고 아니면 저가 매수의 기회라고 삼는다면 어떤 기술 성장주보다는 이 가치주의 어떤 대형주 그리고 실적을 꾸준하게 낼 수 있는 어떤 그런 어떤 업종에 투자를 하는 게 저는 옳다고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주장하고 싶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앞으로 있을 이 폭락에 있어 가지고 의 어떤 자세는 절대 섣불리 손절보다는 일단 홀딩을 하는 걸 추천드리고 물을 타시더라도 카카오나 크래프톤과 같은 이런 어떤 기술 성장 주에 물을 타시는 거는 사실 저는 지양시켜 드리고 싶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만약에 매수로 만약에 계획을 하신다면 실적을 꾸준히 낼 수 있는 어떤 그런 우량주 그리고 가치주에 투자를 하시는 게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제가 이 부분은 제가 지난번 괴벨스의 예를 들면서도 말씀을 드렸죠. 이 괴벨스가 나치의 선동자인데 이 나치의 이 선동꾼으로서 이 전 국민을 상대로 선동질을 할 때 어떻게 했냐면은 계속 같은 이야기를 반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짓말과 100번 들으면 그게 진담처럼 들린다고 그런 식으로 선동을 했거든요. 저 역시 여러분들께 올해 내내 같은 말을 반복하고 싶습니다. 지금은 절대 기술 성장주에 투자해서는 곤란하다. 이게 지금 기술 성장주가 많이 빠졌다고 해서 이게 싸 보인다고 해서 덥석 들어갔다가는 지하실이 어딘지 모를 만큼 빠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왜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유동성이 많다라는 거는 내가 여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여유가 있을 때는 자꾸 미래 보고 미래를 보고 투자를 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사람이 여유가 없을 때는 주변을 둘러보는 거죠. 현실을 자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유가 있을 때, 즉 유동성이 풍부할 때는 미래 성장성이 큰 기업에 투자하는 게 뭐 당연하다라고 보여지지만 지금과 같이 유동성이 줄어들고 있는 이런 시점, 특히나 이 경기 침체가 올지도 모른다는 어떤 이런 시점에서는 현실에 맞는, 즉 실적이 나오는 그런 회사에 투자를 해야 된다. 특히나 고밸류에이션 절대 안 됩니다. 저밸류에이션으로 가야 됩니다. 뭐 저밸류에이션,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 딱 두 가지죠. 저 PBR, 저 PER. 요거 보셔야 됩니다. 물론 뭐 제가 이런 영상 찍어서 올리게 되면 여러분들 가운데서는 무슨 헛소리냐고 뭐 다른 유튜브 가면은 지금 뭐 고밸류에이션 성장주에 무조건 투자를 해야 되고 2차 전지 가야 되고 뭐 이런 얘기 하시겠죠. 하지만 뭐 그건 그대로 투자를 또 하셔 보시고 뭐 그렇게 또 손실이 나시면은 또 제 말이 옳구나 이렇게 또 생각이 드실 수도 있다라고 저는 뭐 믿습니다, 사실. 일단 오늘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여기까지인데, 음, 뭐 아무튼 뭐 다시 한번 더 강조드리고 싶은 말씀은 손절 타임 이미 지났다라고 뭐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손절하지 마십시오. 지금은 손절하는 타임은 아니다. 오히려 조금 기다려 보십시오. 기다렸다가 손절을 하고 싶으실 때 손목을 잘 잡고 있는 게 오히려 그게 돈을 버는 길일 수도 있고. 자, 그리고 지금 그러면 투자를 해도 되는 타임이냐 물으신다면 이것 또한 조금 애매한 타임이다. 왜냐하면 지금 투심이 너무나도 약화되어 있기 때문에
어디까지 빠질지는 사실 아무도 모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그때 제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올해 지수의 반등은 3월 이후에나 아마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지수가 계속 변동을 하는 거죠. 올랐다가 내렸다가 올랐다가 내렸다가 이런 부분은 1, 2월 내내 아마 지속이 될 거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 보유하고 계신 종목들 가운데 고밸류에이션 성장주에는 절대로 추매는 금물이다. 만약에 투자 여력이 있어서 자금이 확보되어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다가 항상 이 외인과 기관이 순매도로 일관할 때 지수가 급락이 나오면서 종가가 그날에 아마 가장 싼 가격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항상 종가 매수를 추천을 드리는데, 그 종가 매수에서도 반드시 가치주 그리고 실적 나오는 종목에 투자를 하시는 게 맞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물론 지금 많이 빠진 뭐 기술 성장주들이 단기간에 또 뭐 반등을 해서 단타 수익은 낼 수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미 차트, 모든 차트가 지금 모든 이평선 아래에 있습니다. 현재 주가가, 모든 종목의 현재 주가가 모든 단기 이평선과 중장기 이평선 다 아래에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되면은 반등을 해도 전부 다 위로 다 저항선이 있기 때문에 반등해서 끝까지 올라가지를 못합니다. 그 말인즉슨 단타 수익 그 한두 푼 벌겠다고 들어갔다가 계속 빠져가지고 손실이 더더욱 커지는, 그런 어떤 뭐 일도 발생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여기까지 제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 이제 이거는 뭐 다른 얘기인데, 일단 이 방송 뭐 보시는 분들 가운데서 구독하시지 않으시고 보시는 분들은 반드시 구독 좀 눌러 주십시오. 뭐 구독자 수가 뭐 많아야지 좋은 거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뭐 저 역시도 여러분들께 참 이 진심으로 이렇게 방송을 하는데 이 구독자 수가 참 저한테는 많은 힘이 되기도 하고, 또 반대로 또 위축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수십만 수백만의 뭐 주식 유튜버들, 뭐 개인적으로는 부럽습니다만은 그분들의 어떠한 뭐 내용도 뭐 퀄리티가 높겠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어떠한 내용도 저는 절대로 제가 퀄리티가 낮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도 사실 이 주식과 관련해서 또 경제와 회계와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고, 나름 스펙도 저는 있다고 저는 자부를 하고 있고, 저는 하루에도 수시간 동안 이 기사 검색과 그리고 제가 볼 수 있는 모든 자료를 항상 끊임없이 저는 검토를 하고 여러분들께 그 요점만 그리고 제 생각만 전달하려고 노력을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빅 유튜버들, 그러니까 수십만 이상의 유튜버들의 이야기가 여러분들의 어떤 투자에, 그 투자 수익에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뭐 절대 뭐 도움이 썩 되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유식하게 말 한마디 드리면, 자, 유진파마, 미국의 경제학계 유진파마는 효율적 시장 가설이라는 말로 모든 시장의 정보는 이미 그 가격에, 주가에 포함되어 있다, 반영이 되어 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미 그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때 이미 그 정보는 그 효용적 가치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투자 수익으로 초과 수익은 달성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동의를 하는 편입니다. 아무튼 뭐 저는 여러분들께 정말 좀 진실된 정보를 앞으로 계속 전달해 드리도록 노력을 할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유튜브 보실 때 뭐 어떤 유튜브들 보면 뭐 장황하게 그 화면에다가 뭐 쓸데없는 차트를 막 엄청 걸어놓고 막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거 믿지 않습니다. 그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 차트 보고 매매하는 거는 그 단타꾼 아니면은 정말 뭐 전업 투자자들이나 하는 거지, 여러분들과 같이 본업이 있으시고 이렇게 재테크 하시는 분들이 그 보시는 거 아닙니다. 오로지 기본적 분석과 차트는 그냥 흐름을 보기 위해서 하는 거지, 그런 어떤 차트 매매로
거기에 진짜 혹해서 투자하시거나 이러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뭐 또 한 20여 분간 영상을 찍었는데 뭐 이 영상도 아마 여러분들이 또 1분 내지 2분 정도 보실 것 같아요. 뭐 아무튼 저는 이렇게 또 말씀을 또 드리는 것으로 오늘 방송 마치겠고요. 아무튼 뭐 내일부터 또 장이 쉽지 않습니다. 설 연휴 전까지는 특히나 장이 많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되어지는데, 그렇다고 해서 낙담하시거나 그렇다고 해서 또 뭐 본업에 영향을 준다거나 그러시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투기꾼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투자하는 투자자지 않습니까? 투자자는 이런 부분을 그냥 감기가 왔다라고 생각하시고 하여튼 본업에 충실하시고요. 아무튼 또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